김세희 씨는 사람들 다 봐요. 방청객 보면서 다 인사해, 눈 인사를. 근데 지나갈 때 저를 딱 봤어요. 그러니까 저랑 딱 눈이 마주치니까 갑자기 일찍 오셔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자리 차지하고 앉지 않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오늘 김세희 씨의 구속 이후 첫 번째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역시나 제가 안 가면 김세희 씨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취재를 위해서 현장에 가장 먼저 또 달려갔습니다. 오늘 가세현 팬들이 총집결했던 김세희 씨의 첫 번째 재판 현장 생생하게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상황을 마주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김세희 씨 재판을 방청해서 관련 내용을 취재하려고 했을 뿐인데 김세희 씨가 저를 보더니 발작 버튼이 눌렸는지 시종일관 저만 계속 언급하고 저를 저격해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었거든요. 심지어 이 내용이 기사화까지 될 줄은 생각조차 못했는데 김세희 씨가 이진호 빨리 재판장에서 퇴정시켜달라고 수차례 걸쳐서 요청을 하면서 제가 그야말로 전혀 아무런 재판과 관련 없는 방청객이었는데 약간 화두가 된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좀 긁혔나 봅니다. 김세희 씨, 그러게 왜 죄를 짓고 사람들 괴롭혀가지고 구속까지 되셨습니까? 사실 뭐 재판 현장이라는 게 기사로 담으면 굉장히 단편적인 내용밖에 안 담긴단 말이에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현장에 직접 가서 김세희 씨와 눈도 마주쳤고 김세희 씨가 저를 이렇게 교감을 보내주셨어요. 삐리삐리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담아내고, 그리고 법원 복도에서 김세희 씨 팬분들 제가 봤을 때 10여 명이 몰려 있었거든요. 김세희 씨를 위해서 구호까지 외쳐줬는데 제가 너무 기괴해서 그 모습이 바로 녹음기를 켜서 녹음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김세희 씨의 응원 현장도 시청자분들이 생생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톡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김세희 씨 깜빵 근황 전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세희 씨를 처음 봤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김세희 씨가 그야말로 폭삭 늙었습니다. 오늘 10시 10분에 김세희 씨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재판 방청을 위해서 현장을 찾았는데요. 30분 전쯤에 제가 현장을 도착했어요. 근데 재판장이 5층에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갔는데 정말 운명과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 리안 감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안 감독을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 불과 이틀 전에 저와 뉴저지 제보자 간의 통화 녹취, 그것도 AI 조작된 녹취를 그냥 무단으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바로 어제 관련된 녹취를, 반박 녹취를 공개했죠. 그래서 리안 감독을 만났길래 리안 감독한테 물었습니다. 리안 감독이시죠? 아니,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조작 녹취로 드러난 내용에 대해서 왜 허위 녹취를 자꾸 재생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돌아온 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조작 녹취로 드러난 허위 녹취를 왜 트세요? 라고 했더니 리안 감독이 본인 목소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얘기했죠. 네 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말씀하신 거 다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 목소리 아니라니까요? 얘기했더니 리안 감독이 너무 무책임한 표정으로 진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확인 안 해보셨어요? 얘기했더니 여기서 들어온 답은 진짜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확인을 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본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음향 전문가라면서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야죠. 그랬더니 리안 감독이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확인해가지고 그러면은 본인이 작년에 카라큘라 녹취 조작 확인하셨을 때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파형을 보고 했다는 거야. 그럼 내 거는 파형 안 보셨어요? 하는데 갑자기 김세희 씨 지인 혹은 김세희 씨의 가족으로 보이는 분이 다가오셔가지고 리안 감독을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녹취인데 그것도 조작 녹취라고 제가 수차례 밝혔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조작 흔적이 있다는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저에게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입장을 들으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온 말 뭡니까? 리안 감독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한 번밖에 안 틀었는데요? 너무 기가 막혀. 이런 리안 감독의 말이 가세현이 지금 가진 현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밖에 안 틀었는데요? 그럼 한 번으로 죽일 수 있는 거잖아. 확인도 안 해봤대.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냥 그게 진짜라고 본인이 말씀하신 게 다 맞다는 거예요?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막 트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미 이 녹취에 대해서 저는 김세희 씨를 고소했고요. 추가적으로 77법이 마련됐기 때문에 최근에 튼 녹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리한 감독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5배가 될 수 있는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너무 이게 대화가 애들 대화 같다니까? 왜 그렇게 트셨어요? 왜 검증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검증 이렇게 했고 이 내용이 진실로 판단했습니다. 이거 아니고 한 번밖에 안 틀었는데요? 진짜 그 표정을 보셨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했던 그 표정은 내가 그 어떤 말도 못할 것 같은 표정이에요. 뭐지 이거? 뭐지? 아니 이게 최고라니까요? 그거 확인 안 해보셨어요? 아니 어떻게 확인을 하죠? 진짜. 이 녹취를 지금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너무 속상하고 황당한데 제가 수사기관의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날 또 하이라이트는 리안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수입은 김세희 씨의 모습이 정말 최초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김세희 씨의 모습을 제가 가장 처음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 제가 일단 재판정에 앉았는데 재판정 맨 앞에 앉았습니다. 맨 앞에서도 오른쪽에 앉았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피고인이 앉아있는 자리와 제일 가까운 자리, 김세희 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볼 수 있는 자리여서 제가 일찍 가서 굳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맨 앞자리 오른쪽에 앉았고 그 옆에 정말 우연히 쯔양 변호사가 앉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가세현 팬클럽인 정규준 씨가 앉았습니다. 앉으면서 막 저 얼굴 보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김세희 씨의 절친인 서 사장이 앉았습니다. 이렇게 쭉 앉았어요. 10시 10분경에 재판이 진행됐고 옅은색 갈색 수의를 입은 김세희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갈색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김세희 씨가 들어갈 때는 굉장히 젊고 댄디하게 갔잖아요. 정장 입고. 그런데 김세희 씨의 모습을 보니까 폭삭 늙었습니다. 윗머리와 옆머리가 특히 여기 뒷머리가 있잖아요. 아예 그냥 새하얗게 됐어요. 흰머리가. 수염도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안 깎은 것 같은데 희끗희끗하게 수염이 파랗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세희 씨의 제 기억 직접 눈문으로 담은 내용에 대해서 사진을 찍을 수 없으니까 몽타주 형태로 담았는데 바로 제가 썸네일에 올렸던 이 내용입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닮았어요. 이게 피부가 되게 좋았고요. 머리가 이거보다 살짝 짧았습니다. 이거 김세희 씨의 몽타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흰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갑자기 확 늙었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는 굉장히 좀 짧은 편이고 단정했는데 구속될 때 머리랑 확인을 해보니까 구치소에서 머리를 한 차례 자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 준 것으로 보이는데 하얀색 신발을 신고 왔어요. 그 신발이 약간 실내화 겸 활동화 겸이거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나오는 흰색 운동화보다는 약간 실내화에 가까운 느낌. 하지만 그렇다고 고무신이나 실내화는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시계는 또 군대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등병들, 신병들이 차고 있는 검은색 좀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와서 굉장히 댄디한 매력, 굉장히 좀 흰색 신발과 시계가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특히나 김세희 씨의 표정이 무척이나 밝았습니다. 표정이 진짜 밝더라고요.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특히나 김세희 씨의 그 서울구치소의 죄수복이 옅은 갈색인데 김세희 씨의 댄디함과 어울려서 굉장히 잘 어울렸고요. 얼굴색도 진짜 잘 먹고 잘 자는지 진짜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세희 씨의 팬분들 있잖아요. 가로세로 연구소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나 제가 김세희 씨가 이렇게 할 때 뒷모습 이렇게 변호사 도와줄 때 제가 김세희 씨 엉덩이를 봤거든요. 몸매 관리가 잘 된 느낌이고 균형 잡힌 식단 이런 걸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몸매가 다 균형 잡히고 잘 자고 식단도 잘 알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편지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영치금이 가압류돼서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 아니었습니다. 정말 구치소 생활이 체질인 것 마냥 피부톤이 너무 좋았고요. 흰머리는 많이 났지만 콧수염 때문에 좀 폭삭 늙어 보이긴 했지만 그 얼굴 표정 같은 게 굉장히 체질로 보였습니다. 굉장히 잘 적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혹시 가세현 팬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엄청난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김세희 씨가 들어오는데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들어와요. 오면서 마치 팬미트 이게 저는 제가 방청객으로도 법정에 들어갈 때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거든요. 왜냐하면 좀 이게 국가기관에서 최고 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죄진 사람들만 위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니까 마음이 무거운데 김세희 씨는 이렇게 오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면서 이렇게 사람들 다 봐요. 방청객 보면서 이러면서 간다니까? 다 인사해, 눈인사를. 제가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지나갈 때 저를 딱 봤어요. 그러니까 저랑 딱 눈이 마주치니까 갑자기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아니 뭐야. 누가 보면 진짜 팬미팅에 왔다가 이제 사생팬 본 느낌 마냥으로다가 유일하게 얼굴이 구겨진 케이스가 바로 저를 마주하면서 불만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저도 뭐 꿀릴 게 없으니까 계속 쳐다봤죠.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냥 뭐 특별한 표정도 지었지 않았어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니 왜 제 죄수복 입고 왜 기싸움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나 지금 기가 막혀. 기싸움을 왜 하는 거예요? 진짜 너는 그냥 쳐다만 봤는데 너무 황당했고, 다만 김세희 씨를 그 포승줄에 묶어 오신 교도관님이라고 하나요? 그분 두 분이 제 앞자리에 앉았는데 뒷모습만 보여요. 제가 맨 앞인데도 불구하고 그분 재판정 앞으로 보이니까 그분들 어깨를 보니까 진짜 떡대가 장난 아닌 거예요. 정말 믿음직한 몸매다. 대한민국에서 죄 짓고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분들한테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똘똘 말려서 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막 아닌 척하고 모르겠어요. 김세희 씨의 마음 자체는 제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분 좋게 오는 모습 살펴봤습니다. 정말 팬미팅장이 따로 없었다. 그리고 김세희 씨의 그 눈빛을 받은 제가 일부 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봤어요. 되게 감격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간에 교감을 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빠져줘야 되나 싶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김세희 씨의 그 구속 이후에 첫 번째 재판이다 보니까 방청객들이 굉장히 많았고 취재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기립해서 방청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재판은 딱 그 방청석이 다 차니까 그 다음은 안 들여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딱 한 25명에서 30명 정도만 방청을 했고요.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김세희 씨 팬으로 보였다. 자, 그렇다면 김세희는 오늘 왜 재판정에 섰나? 가로세로 연구소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가로세로 연구소는 항상 옳습니다. 가세현은 항상 틀리지 않습니다. 김세희는 옳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김세희 씨 저희가 확인된 전과만 6범에서 7범이에요. 근데 이날 재판은 한 건이 아니라 무려 3건이 병합이 됐습니다. 첫 번째, 박모 씨에 대해서 사실 적시 혐의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 두 번째,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그분이 찍은 사진에 대해서 누드 사진이라고 허위 발언해서 명예훼손을 한 혐의. 세 번째, 2024년 7월 가세현 방송을 통해서 찌양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한 확인 없이 공개를 하고 35차례에 걸쳐서 불안감을 주는 게시물과 영상을 올려서 스토킹을 한 혐의. 그리고 이후 법원의 잠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의혹을 해명하지 않으면 추가 폭로할 것처럼 압박한 혐의. 그러니까 너무나도 죄질도 안 좋고요. 한 건만 단건을 실수한 게 아니고요. 악의적으로 했다는데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이날 김세희 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도하의 박종명 변호사 굉장히 적극적으로 김세희 씨의 변호에 나섰습니다. 검사의 공소 사실을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김수현 팬분들이 권영찬 씨를 고발할 때 썼던 법무법인이 다름 아닌 법무법인 도하였습니다. 그곳의 양태영 변호사가 그 건을 맡고 있는데 박종명 변호사는 법무법인 도하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좀 흥미롭죠. 권영찬 씨를 고발하는 법무법인이자 김세희 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굉장히 적극적으로 준비를 잘해온 모양새여가지고 놀랐습니다. 우리 박종명 변호사님께서는 김세희 씨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문제들을 다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김세희 씨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뭐냐, 김세희 씨의 태도예요. 왜냐, 보통은 이게 재판정에 나오면 압박이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구속된 상태로 나온 거잖아요. 특히나 죄수복까지 입고 나왔는데 그럼 보통은 이렇게 하거나 좀 긴장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김세희 씨 모습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있냐,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다 옆에서만 다리도 떨어. 다리 달달달달달 떨면서 이래. 심지어 김세희 씨 변호사가 마이크 없이 마이크를 대지 않고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김세희 씨가 하면서 이제 변호사한테 마이크까지 대줘요. 이렇게 갖다가 대줘. 엄청 여유 있는 모습이에요. 반성의 기미, 모습, 긴장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까지 기대지 않았는데 거의 뭐 이렇게 기대가지고 다리 계속 떨고 저는 이분이 피해자로 재판을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그 자신감 너무 놀라운 모습이었고요. 역시나 인간은 변하지 않는구나. 우리 김세희 씨가 제일 좋아하는 말, 사람 새끼 아닙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정말 본인이 사람답게 행동하시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김세희 씨의 재판 전략이 오늘 딱 공개가 됐었는데 뭐 태도에 대해서 뭐 재판부가 지적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봤던 피고인들 중에서 가장 여유 있고 좀 자세가 좀 불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이 자세에 따라서 뭐 형량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최소한의 반성도 없었고요. 일단 김세희 씨는 무죄 전략입니다.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을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본인이 억울하다라는 취지였고 본인이 다른 재판 때문에 구속이 돼서 내가 현재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아니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요. 본인께서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을 괴롭혀 왔기 때문에 그 건들이 이제서야 인정이 돼서 재판을 받는 것인데 본인이 김수현 씨 건으로 구속이 돼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고 있고 검사한테도 대놓고 얘기해요. 아유 이런 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공소장에 넣어서 안타깝습니다.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웠는데 그래서 어떤 전략을 썼느냐 제가 되게 많은 그 피의자들의 재판에 가봤잖아요. 각기 다른 연예계 사건을 다 갔었는데 이날 김세희 씨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딴 건 아니고 저에게 기회를 달라. 자기가 그동안 이 피해자들한테 했던 방송을 직접 틀고 검사가 주장했던 공소사실이 다르다는 걸 입증하겠다. 즉 영상들을 직접 보면서 김세희 씨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하겠다고 나선 배경은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와 이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 워낙 오래된 방송인 만큼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단 변호사들은 너무 오래된 영상이라 일단 지워진 영상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세희 씨가 구속됐으니까 그 영상을 원본 그대로 확인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김세희 씨 본인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너무 오래돼서. 아니 피해자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정작 그 폭로를 주도했던 당사자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니까 영상을 틀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겠다는 정말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느낄 법한 상황을 조성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세희 씨는 본인이 찌양건에 대해서 카라큘라, 구제역, 전국진 등 사이버 레카의 사적 제재에 맞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다뤘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이버 레카들 다 깜빵 보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김세희 씨가 사적 제재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개인적으로는 선을 넘었다고 좀 생각했습니다. 가설에서 어떻게 사적 제재에 대해서 입을 올리지? 사적 제재 끝판왕 아닙니까? 맨날 김수현 씨 영상 올리면서 사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찌양 사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만 안 둬. 다 해놓고선 그렇잖아요. 맨날 사과하라고 강요해놓고선 사적 제재 끝판왕이었잖아. 심지어 이날 재판의 피해자 중 한 명은 남성이고 두 명은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방송했던 내용을 일부는 심지어는 영상을 삭제했거나 내려는 비공개로 했는데 그 영상을 다시 기자들이 다 몰려있고 본인의 지지자가 다 몰려있는 재판장에서 다시 한번 틀면서 본인이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찌양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듣고 싶지도 않은 내용들이 재판 현장에서 직접 재생되고 현장에 모여있는 김세희 씨의 지지자들과 기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될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한 2차 가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오죽하면 재판장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방송을 틀어서 하는 방식 자체는 허용을 하는데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달라 아니면 삭제를 해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딱 김세희 씨의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김세희 씨가 찌양의 경우에 증인 신청을 했어요. 3명을 했는데 누구를 했느냐? 한 명은 찌양 전 남자친구의 누나, 두 번째는 찌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였던 최모 변호사, 또 한 명은 찌양이 남자친구의 강요로 인해서 억지로 일하게 됐던 업소 관계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찌양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게 담겨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방송을 했다. 비방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 사이버 레카들 우리 방송으로 인해서 다 깜빵 보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게 뭐냐? 여기 재판 과정에서 김세희 씨가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방식으로 무려 3차례에 걸친 발언권을 얻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재판장이 보통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피고인 할 말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먼저 발언권을 달라고 하면은 재판장이 칼같이 자르거든요.
근데 이날은 뭐 재판장님이 굉장히 관대하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발언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허용을 해주니까 이제 김세희 씨의 발언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별건 범죄로 구속돼 있어서 재판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현 씨 건이라고 얘기 안 했고요. 별건 범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검사님께서는 허위 사실을 발언한 것처럼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속이 돼서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는데 관련 녹취나 자료들 금방 찾을 수 있다. 연락처 금방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가세연에서 했던 방송의 핵심은 주작감별사 전국진 씨와 구재혁 씨가 찌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범죄를 폭로한 것뿐이다. 그런데 내가 했던 방송에는 학폭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나온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 김태현 변호사랑 이진호 찌양과 관련해 제가 발언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억지로 껴넣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니, 나 찌양 사건이 아무 관계도 없는데 뭐야 이진호 나 왜 갑자기 얘기하는데 또 기자들이 다 날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나 보다. 김세희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근데 김세희가 또 날 쳐다보면서 또 의기양양하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표정 왜 그러시냐고 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이런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내 이름이 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진짜. 너무 속상해가지고 갑자기 이진호 이름을 언급을 해요. 거기서 사람들 다 쳐다보고 기자들 막 다 치고 있는 거야. 나는 거기 내 이름이 들어갈 게 아닌데 진짜. 아마 김세희 씨는 제가 들어올 때부터 앞자리에 있었던 게 거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를 계속 언급하더라고요. 솔직히 김세희 씨 찌양 폭로가 공익적이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 본인이 피해자들을 좀 지켜줄 마음이 있었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희 씨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가세영, 찌양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합성에 조롱했다. 이 내용들도 같이 넣었어요. 이 사진을.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떻게 했느냐? 본인의 말대로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면 피해자인 찌양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줄 목적으로 해야죠. 피해자가 원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줘야죠. 부득이 내용을 방송하더라도. 근데 방송을 앞두고 썸네일 올리고 나서 찌양 측 소속사에서 부득이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다 쌩까잖아. 문자 보냈는데 다 쌩까잖아. 근데 김세희 씨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찌양은 까불지 말길 바랍니다. 당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당사자는 아마 누군지 알 거예요. 배려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알고 자빠졌네. 당신 미성년자 때 아니었잖아요. 다 큰 성인일 때였잖아요. 내가 그거 취재 안 한 줄 알았어요? 다 취재했는데 그냥 내가 불쌍해서 방송 안 한 것뿐입니다. 그 이후에 전부 다 방송했죠. 어차피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을 누가 협박해서 돈 뜯은 게 본질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참고 있는 건데 까불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댓글 달아가지고 이렇게 또 올렸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찌양에게 허가 안 받았다고 크크크크. 찌양이 방송통신위원장입니까? 구지혁에게 왜 5,500만 원 줬나요? 찌양 너무 까불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찌양 허락받고 방송해야 돼? 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김세희 씨가 했잖아요. 근데 무슨 공익적 목적으로 했다는 거야. 그리고 무슨 사이버 레카를 본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감방을 보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사건들 다 기억 못하는 줄 아나 보다. 김세희 씨가 너무 오래돼서 잊었나 봐. 이 김세희 씨 제가 녹취 통해서 다 밝혀드리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구재혁 씨에게 2억 원 빌려오라고 했는데 우리 구재혁 씨가 2억 못 빌려와서 나락간 거잖아요. 3년 내내 구재혁 씨 탈탈 털어가지고 구재혁 씨가 취재해온 내용들 단물만 쏙쏙 빨아먹으면서 아이고 뭐 잘했다. 내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해줬다. 이렇게 다 끝났잖아요. 취재거리는 다 구재혁 씨한테 얻어먹고 구재혁 씨 언급만 해주면 끝이야? 특히나 구재혁 씨랑 형 동생 하면서 내가 형으로서 한마디 할게. 우리 카라큘라 그 새끼들 다 끝내버리고 새로운 레카 유니버스를 열자. 대표님, 아유, 잘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아유, 오늘 너무 고마웠어. 아니에요, 대표님. 제가 더 감사하죠. 아유, 아무튼 이제 잘하고, 우리 이제 보면 뒤통수 다 제외하고, 네네네. 우리끼리 다시 유니버스를 만듭시다. 네. 우리는 저 광고 덕지덕지 하는 게 우리는 땡큐니까 또 알려줘. 고마워요. 땡. 아니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결코 공익적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이버 레카 세계에서도 이미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것들 싹 다 갈아엎고 나랑 구지혁이랑 새롭게 사이버 레카 유니버스를 얻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구지역에 대한 결정적인 자료를 얻어서 너도 같이 죽어 해서 2억 못 빌려오면 끝나 해서 구지역 씨 날아간 거잖아. 이게 무슨 공익성이 여기 어딨어요. 구지역 씨가 2억 빌려왔으면은 카라큘라랑 정국지만 죽였겠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론이 100대 0이었어요. 왜냐하면 김세희 씨가 사이버 레카를 다 청산했다는 프레임 이슈. 사실 청산은 제가 일조한 거죠. 그때 당시에 카라큘라 씨가 한번 진짜인 줄 알았지? 그걸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녹취가 조작됐다는 내용들 제가 공개해주고 끝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김세희 씨가 그걸로 득세를 의기양양해서 유튜브계 1왕이 됐는데 그때 저는 조리돌림 당하고 리저나워 중국인이라고 모욕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련 녹취들 당신이랑 나눴던 구지역이랑 나눴던 녹취들 하나하나 공개하면서 뒤집어진 거잖아요. 본인은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돈도 얻고 구독자들도 10만 명도 넘게 늘었는데 제가 그걸로 얻은 게 뭐 있어요. 우리 김세희 씨 여론 딱 뒤집어지니까 그때 뭐라고 했었어요. 어쩐지 리저나워가 왜 도와주나 했다. 이 모든 게 사실 다 리저나워가 꾸민 함정이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다 헤쳐먹고 이득도 다 얻고 그래서 내가 막으니까 저한테 한쳐먹어가지고 저한테 원한 가져서 유가족들 현혹해서 이 사회적 비극을 다 만들어 놓고서 결과적으로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깜빵 가니까 또 내 탓이라는 거야. 그게 왜 제 탓이에요. 김대희 씨 본인이 잘못해서 간 거지. 제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슨 만물 이진호야? 내가 그렇게 막 모든 걸 다 와 해가지고 김세희 씨한테 선물도 주고 얘도 살려주고 얘는 죽여주고 그럼 내가 뭐 대한민국 1등이야? 그것도 아니잖아. 아니 그렇게 맨날 그렇게 저격해놓고 괴롭혀놓고서 이제 와서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김세희 씨의 저격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발언권을 얻으니까 김세희 씨가 이제 계속 이제 폭풍 저격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은현장 씨와 저를 함께 묶어서 다시 한번 저격을 했습니다. 너무 속상한데 김세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세희 씨가 일단 제가 보니까 그 교도소 구치소 내 교도관들과 상당히 친해진 모습이에요. 교도관 걱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목숨을 끊을 때까지 괴롭혀주는 사람에게 매달 1,000만 원의 영치금을 넣어주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 내용을 누가 했느냐? 은현장이란 스토커가 했다. 교정본부에서도 그래서 나한테 내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스토킹하는 사람이 바로 은현장이다. 근데 이진호, 여기 와 있는 이진호는 은현장이랑 공동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진짜.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는 첩이라고 하고 저보고는 첩의 자식이라는 말부터 온갖 가족에 대한 스토킹과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다음부터는 이진호를 제지해달라. 그리고 이진호 지금 퇴장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니까 온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게 뒤가 너무 다가가지고 이러는데 김세희 씨 또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자들도 너무 많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언제 한번 뭐 김세희 씨에게 첩의 자식이라느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방송에서 공개한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 공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치 오늘 재판정에서 그랬다듯이 얘기를 하니까 판사님께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은현장 씨 오셨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이 흘렀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봤어요. 김민수에게 보더니 은현장이 없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판사님이 이진호 씨 오셨나요? 일어나 보세요. 어디 계신가요?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명을 받고 이렇게 일어섰는데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내가 뭐 한 게 없잖아요. 지금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자기가 한쳐먹었다고 해서 아니 은현장 씨랑 나랑 엮은 것도 아무 관계도 없는데 공동 기자회견 한 거 외에 내가 뭐 첩의 자식이니 뭘 이런 내용을 방송한 적이 없잖아요. 제 방송에서. 근데 갑자기 재판장님께서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찐따같이 아니 그냥 저는 취재를 하러 왔을 뿐이고요. 김세희 씨가 저를 왜 언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막 쓰느라고 그래서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하는데 결국은 기사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이진호 퇴장시켜달라. 진짜 너무 속상해. 너무 수치스럽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기사상으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청석 이진호 퇴장시켜달라 이랬잖아요. 김세희 첫 공판 억지 공소 제기 검사 안타깝다. 퇴장시켜달라 하는데 진짜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진호는 취재하러 왔을 뿐 날 언급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진짜 뜬금없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거 뭐야?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알아요? 그리고 재판장님이 일부에서 이제 기사가 약간 잘못 나왔는데 기사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개 재판 원칙상 미리 방청을 제한하지 않겠다. 법정에서 위협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제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선제적으로 방청을 제한하지 않겠다. 즉 이진호 씨를 방청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김세희 씨가 일방적으로 저격하고 일방적으로 나 꼬라보고 일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나는 그냥 쳐다만 봤을 뿐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김세희 씨에게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김세희 씨가 왜? 이것도 AI야? 이것도 AI야? 라고 말을 하길래 말도 안 나. 네 AI. 제가 봐도 웃겨. 아니 그거 AI잖아. 이것도 AI. 도대체 김세희 씨는 저랑 얘기를 하러 온 건지 재판을 받으러 온 건지 모를 정도였다니까요. 왜? 이것도 AI야? 이러는데 제가 처음으로 방청객과 피고인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전 진짜 그러니까 이거 2번이나 허위사실로 저격을 당하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진짜. 더욱이 은현장 대표가 김세희 씨에 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괴롭혀준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내용 했었나요? 그런 방송을 했었나요? 저는 적어도 은현장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건 못 봤거든요. 목숨을 끊을 때까지 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 근데 이게 깜빵에 있으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망상이 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김세희 씨를 나락 보내기 위해서 김세희 씨의 최측근이 면회를 가면서 이런 허위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장사희 씨는 그런 얘기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본인의 가족을 건든데 제가 어디 가족을 건드렸나요? 아니 오히려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김세희 씨가 가로세로 연구소를 함께 진행했던 진행자가 본인의 친구였죠. 근데 본인의 친구가 본인의 적극적인 괴롭힘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당시에 그때 김세희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경축 방송하면서 꽹가리 치면서 그분의 아내는 물론 딸까지 언급하면서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슈가 터질 때마다 김세희 씨가 어떤 행동을 했었냐? 김건모 씨 사건 터졌을 때 그때 이혼한 아내죠.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폭로로 인해서 결국 가정이 깨졌죠. 그때 당시 아내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어요. 밤새 내내 괴롭혔다니까 김세희 씨 하청 채널에서. 그러니까 가족을 건드리는 방식은 가로세로 연구소에 정말 특화돼 있어요. 박수홍 씨 터졌을 때 어떻게 했죠? 박수홍 씨 아내에 대해서 각종 허위 사실 범벅을 얘기해가지고 진짜 이상한 사람 만들었잖아. 박수홍 씨가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만큼 괴로워했잖아. 가족들 괴롭혔잖아. 세 번째, 은현장 씨 사건 터졌을 때 은현장 씨 직원분들 엄청 괴롭혔잖아. 그리고 찌양 경우에는 찌양 전 남친 누나까지 동원해서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본인들이 문제 제기하는 당사자의 가족을 괴롭히는데 특화된 매체가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였는데 정작 제 방송에서 다뤄지지도 않은 김세희 씨 어머니 얘기하면서 본인이 당할까봐 부르르 겁이 나나봐.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두려운가봐. 제가 언제 김세희 씨 어머니를 언급했나요? 저도 김세희 씨가 했던 대로 했으면 제 채널 완전 떡상했을 겁니다. 다만 김세희 씨처럼 하기 싫어서 인간다움을 위해서 참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니 내용만 봐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본인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심지어는 제가 김세희 씨 관련돼서 문제 제기할 때 김세희 씨가 지난 2024년 7월 달에 찌양에 대해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채널이 엄청 떡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김세희 씨랑 구재혁 씨랑 나눴던 3년치의 녹취를 전부 다 확보해서 구재혁으로부터 심지어 그 녹취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론을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김세희 씨 여론이 뒤집혔는데 그때 저는 계속 밀고 나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김세희 씨 아버님이 그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김세희 씨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폭로도 다 멈추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한 4일인가 5일 동안 아무것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오히려 아니 왜 지금이 적기인데 안 다루느냐 그럼 문제 제기를 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본인 다 지켜줬는데 어디서 뭔 얘기를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어머니 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부들부들 왜 떨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냐고요. 김세희 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걸 왜 기자들 전부 다 있는 본인의 피의자 재판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제가 너무 납득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김세희 씨의 재판이 뭐 다시 정리되고 나서 딱 나가는데 거기서 엄청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촌직결한 가세연인데 어떤 내용이었냐? 딱 이제 나갔는데 김세희 씨가 먼저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날 재판정에 30명 정도만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세희 씨의 지지자들 상당수가 재판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김세희 씨가 나오니까 갑자기 막 박수 치면서 김세희 힘내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빨리 해서 그때 현장을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단독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세는 현실 열댓 명입니다. 열댓 명.
절대 명이고요. 젊은 사람들이 한 남자로 보이는 분이 두세 명 왔고 나머지는 다 10대에서 70대 여성분. 가세연을 누가 좋아하는지를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날 김세희 씨가 나오니까 팬들이 총 집결을 하는데 그 김세희 씨 응원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재판해야 되니까 조금만 다음 재판. 네, 죄송합니다. 김세희 화이팅! 화이팅! 현장에서 김세희 이러다가 청원 경찰분이 딱 제지를 하셨어요. 다른 재판 있는데 방해하지 마시라고 하니까 김세희 하는데 그 이후에 김세희 씨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 제가 어머니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째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나오니까 갑자기 그분이 나오면서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우시니까 갑자기 이제 그 여성 팬분들 4-5명 대여섯 명이 같이 뭉쳐가지고 우시는 거예요. 어떡해 하면서 우시는데 물론 저는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내용들도 자제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괴했고요. 명확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세희 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 사망에 이르거나 사회적으로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타살을 당했던 많은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김세희 씨만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한 건에 대해서는 김세희 씨가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하게 기소될 수 있죠.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나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100% 다 완벽한 건 아니니까. 근데 김세희 씨가 오늘 재판만 3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재판만 또 다른 재판만 2-3건이 있어요. 더욱이 바로 내일 김수현 씨를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혀서 사회적으로 타살했던 그 당사자의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근데 도대체 김세희 씨가 뭐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김세희 씨는 결코 피해자의 입장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로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세희 씨에 대해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새 과시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납득하기 힘듭니다. 특히나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김세희 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김세희 씨의 재판 그 현장을 다 공개해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호 재판장까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세희 씨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으니까 응원을 받고 싶은가 봐요. 다 오라고 해가지고 마치 본인이 기자들이나 아니면 본인에게 불리한 사람들이 방쳐하는 걸 다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물론 제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죠. 30, 40대, 40, 50대가 거의 보이지 않고요. 대다수가 60대, 70대 할머니들, 아휴 진짜 할머니들 막 200~300만 원씩 후원하고 계시던데 정말 그분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 보면서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재판정에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저는 안에 들어와서 잘 몰랐었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제가 나갈 때쯤에는 서로가 이제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막 연호하니까 저를 못 봐서 제가 그냥 빨리 빠져나왔는데 제가 이제 강경윤 기자도 오늘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강경윤 기자가 늦게 도착해서 재판장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복도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성 60대, 50대 할머니로 보이는 분들이 2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강경윤 기자 맞으세요? 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세요? 라고 강경윤 기자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누구인지 왜 중요하냐? 우리 그냥 국민이에요. 국민! 그래서 강경윤 기자가 정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니 본인이 강경윤 기자 맞냐고 해가지고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부들부들 떠시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경윤 기자에게 뭔가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너무 안전하지 못한 곳이라고 판단을 해서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정체 누구신지 물어보면 가로세로 연구소 그냥 팬들이라고 하셔도 되잖아요. 정말 문제제기 하실 거 있으면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시면 되잖아요. 무슨 국민이니 뭐니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자마자 제가 이제 김세희 씨 혹시라도 그 호송 차량에 타는 모습 찍을 수 있을까 막 방방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왔다가 밖에서 나가고 하는데 김세희 씨의 팬분들이 다들 이제 3, 4, 5 모여서 내려가는 모습들 이제 대략적으로 한 10명, 15명 정도, 15명 정도로 파악되는데 자 그런 분들이 가로세로 연구소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오셨어요. 김세희 씨 구속될 당시에 왜 모자 쓰고 막 선글라스까지 낀 약간 장발분 있잖아요. 그분도 오셨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바로 이제 김세희 씨의 핵심적인 재판, 김수현 씨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성폭법 위반 등으로 김세희 씨가 바로 내일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김세희 씨가 이날 재판을 앞두고 뭘 했느냐? 수사기관에 압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 내용인데 굉장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세현 채널 운영자 김세희 씨가 자신의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을 앞두고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 및 변경 신청으로 대응에 나섰다. 뭐라고 했느냐? 수사기관 압수에 관한 처분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장을 신청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김세희 씨가 얼마 전에 강남경찰서에서 우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압수수색을 본인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포렌식을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본인의 주장대로 불법적인 것이었다면 왜 여기에서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장을 신청해요. 그쵸? 고소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정당하게 김세희 씨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관련 수색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김세희 씨 관련돼가지고 그동안 저지른 범죄들, 녹취들 전부 다 나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녹취들, 카톡들, 주고받았던 메일들 싹 다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세희 씨가 얼마만큼 감옥에서, 구치소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사기관에서는 김세희 씨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소명돼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한편 유저지 제보자에 대해서도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김세희 씨 주변에 있는 핵심 관계자인지 아니면 이 유저지 제보자란 자가 전혀 동떨어진 인물인지는 조만간 드러날 전망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기각될 것으로 보이고요. 김세희 씨는 이 본인의 핸드폰이 전부 다 포렌식 됨에 따라서 그간에 밝혀지지 않았던 범죄들이 모두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김세희 씨가 본인의 영상을 가지고 누군가를 압박하고 그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자료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김세희 씨가 정말 떳떳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김세희 씨 현재 입장은 부들부들 떨고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네. 대표님 이제 나가실 때 복도에도 저희 팬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다 박수 쳐주고 막 힘나라 해주고 해서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내일도 진짜 많이 오시고 또 내일은 특히 또 이제 또 중요한 재판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재판장 안에 또 앉으려면 좀 일찍 오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일찍 오셔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자리 차지하고 앉지 않게 내일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내일은